테슬라 소식입니다. 머스크, 지분 5조 원어치 매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 인수에 나선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을 5조 원어치 넘게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빠른 미국 주식 정보 플랫폼 서학개미봇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6에서 27일 테슬라 지분 441만 5천조 39억 8,900만 달러어치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머스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465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 자금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테슬라 주식담보대출 125억 원을 포함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등에서 255억 달러를 마련하고 나머지 210억 달러는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기 자본 210억 달러는 어떻게 마련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 테슬라 지분 매각이 자기 자본 조달액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6에서 27일 지분 매각 금액이 자기 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는 210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만큼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을 얼마나 추가로 매각했을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세금 납부를 위해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1,570만 주를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이후 더 이상의 테슬라 지분 처분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테슬라 투자자들은 28일에 추가로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머스크가 이날 테슬라 지분을 추가로 매각했다면 수일 내에 공시된다. 서학개미봇은 공시되는 즉시 머스크의 지분 추가 처분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깜짝 실적, 2분기 전망. 애플이 28일 올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8.6% 늘어난 972억 7,800만 달러,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9% 증가한 299억 7,900만 달러, 순이익은 5.8% 늘어난 250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모두 시장 예상치를 초과한 후 실적으로 역대 1분기 기준 최고치다. 주당 순이익은 1.52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CNBC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빅테크 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애플이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했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 컴퓨터인 맥 판매, 애플 TV 플러스 등 서비스 매출이 모두 상승했다. 아이폰 매출은 1년 전보다 5.5% 증가한 50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서비스 매출은 17.3% 증가한 198억 2,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애플은 애플 TV 플러스, 애플 뮤직 등 애플 서비스 유료 구독자가 지난 분기보다 4천만 명 증가한 8억 2,5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이패드 부문만 매출이 1년 전보다 2% 줄었는데 팀 쿡 애플 CEO는 심각한 공급망 제약이 있었다고 했다. 팀 쿡 CEO는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전체 대비 두 자릿수까지 성장했다고 했다. 아이폰 13이 잘 팔린다는 뜻이다.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애플 주가는 주춤거렸다. 이날 애플 주가는 장중 4.52% 상승했지만 실적 발표 후 오후 2시 45분 기준 시간 외거래에서 4% 하락 중이다. 애플이 올 2분기 사업 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애플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아이폰 생산 등의 공급망 제약이 심해졌고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루카 메스트리 애플 C4는 2분기 공급 제약으로 인해 40억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매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애플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것도 매출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2분기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떨어지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이날 주당 배당금을 5% 늘리고 9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한국 MS 마이크로소프트 에브리웨어 2022 성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온라인 포럼 마이크로소프트 에브리웨어 2021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MS는 국내 기업과 협업한 디지털 전환 여정의 경험과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나누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생중계로 진행됐다. 하이브리드 업무와 클라우드, 보안, 개발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하이브리드 업무의 경우 현대그룹이스 등이 협업 플랫폼 MS 팀즈를 활용해 팀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이룬 다양한 케이스가 조명됐다. 코오롱베니트 등 클라우드 해저를 도입한 기업들의 유연한 인프라 운영,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도출, 비용 절감 및 새로운 운영 방식 도입에 대한 혁신 전략도 공유됐다. 안전한 비즈니스를 위한 보안과 데브옵스, AI, 혼합현실 등 최신 기술 사례,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변화를 이끄는 개발자들의 이야기도 공개됐다. 이지은 한국 MS 대표는 더 이상 벤치마킹 사례를 해외에서 찾을 필요가 없을 만큼 국내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 크게 성장을 이룬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을 앞둔 국내 기업들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21년 만에 최저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은 반토막. 아마존이 기대 이하의 실적 내용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빠지고 있다. 28일 아마존은 1분기 순손실이 38억 달러, 주당 7.56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에 주당 순이익 15.79달러에서 후퇴한 결과로 7년 만에 첫 적자 기록이다. 앞서 팩트셋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8.35달러의 주당 순이익이 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히 아마존이 투자한 전기차 업체 리비안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76억 달러의 손실이 초래됐다. 이 기간 매출은 1164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에 1085억 2천만 달러보다 늘었고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163억 달러보다 조금 많았다.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은 184억 4천만 달러로 스트리트 어카운트 집계 전망치 182억 7천만 달러보다 많았고 광고 매출은 78억 8천만 달러로 전망치 81억 7천만 달러에 못 미쳤다. 아마존은 2분기 매출 전망치로 1160억에서 1210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 역시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255억 달러에 미달해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초래했다. 또 2분기 중 10억 달러 영업손실 내지 30억 달러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문가들은 6억 8천만 달러 영업이익을 기대했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뒤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례적인 성장 둔화 및 도전 과제들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제시 CEO는 1분기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에서 28억 달러가 넘는 영업손실이 생겨 앞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아마존 전자상거래 부문은 북미 지역에서 15억 7천만 달러의 영업손실과 692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영업손실이 12억 8천만 달러, 매출은 287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날 정규장에서 4.65% 오른 2,891.93달러의 거래를 마친 아마존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10% 가까이 하락한 2,609달러를 기록 중이다.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에 떠도는 내 전화번호 요청하면 삭제해준다. 구글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28일 이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개인정보 삭제 요청 기능을 확대했다. 현재까지 삭제 가능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이었으나 이번에 신분증 이미지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로그인 정보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구글 검색 화면 이미지와 URL 주소 등을 구글의 지원 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구글은 공익적 가치가 있거나 정보가 뉴스 보도에 포함된 경우 혹은 정부 등 공식 사이트의 공개 기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는다. 미셸 장 구글 글로벌 검색 정책 책임자는 블로그에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만큼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며 인터넷은 항상 진화하므로 우리의 정책과 보호 기능도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